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오전 일찍 새벽이 될지 대낮이 될지 몰라요. 정보가 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본이 경호처한테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요. 야, 우리 이거 평화적으로 하자. 했는데 그 협의가 그냥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일 새벽에 체포영장 집행한다는 보도가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보안이 새 나갔다는 이유로 연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연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내일 새벽에 밀어붙이는 걸로. 어차피요. 2박 3일입니다. 공조본이 이 사건을 할 때 일부러 흘리는 것도 있어요. 심리전 한다고. 근데 공조본이라는 게 공수처 있고 경찰이 있잖아요. 그 정보가 안 새 나갑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 나갔다는 이유로 미루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새 나갔다라고 해야 될지 오히려 확인이 되어야 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동원된다라고 하는 인원이 형사기동대 1000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0명이 어느 한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권에 차출할 형사기동대 형사 명단을 이렇게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형사들에게 이게 집행이 오래될 수가 있으니까 여벌의 옷과 뭐 세면도구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00명의 형사들을 단속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들어간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안 해도 야, 요거는 보안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경찰청에서도 지금 2박 3일 동안 휴가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버스 있잖아요. 지금 버스가 막 수십 대가 막 가야지 뭐 체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그 운행할 수 있는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그 일일 알바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내일로 예상을 하고 자,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봅시다. 네. 그중에 가장 큰 걸림돌 하나 치웠는데 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청구했는데요. 다 몇 시간 만에 나와버렸더라고.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따가 2부에서 저 친구 이벤트를 소개를 할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체포영장을 2개 들고 네, 들어가는 네, 거죠. 네. 윤석열 거, 김성훈 거 하나 둘 다 갖고 들어가는 네, 거고요. 자,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하고 경찰이 최대한 나는 사고 안 나게 하려고 경호처랑 뭐 집행을 협의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경호처 입장이 완강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하려고 하는 명분 쌓기를 한 번 더 했다고 봐요. 오늘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게. 네. 근데 속보가 쏟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텔레그램 방 같은 데 속보를 보잖아요. 근데 속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이게 야 집행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막 네. 헷갈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로는 새벽 5시로 거의 말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3자 공수처 경찰 경호처가 회동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제3의 장소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메시지가 말도 안 돼. 섞어져서 나오고 처음에 최초 보도 나왔을 때는 약간 미뤄지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최종 경찰에서 확인한 것은 연기나 전면 검토 절대 아니다라고 확인해 줬기 네. 때문에 내일 집행이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쏟아졌던 게 저런 뉴스들이에요. 15일 2차 체포, 뭐 수사관 1000명, 특공대 대신 소방 투입하나, 광수단 지휘관 체포 2차 회의, 15일 집행 가능성, 근데 2박 3일 작전까지 검토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정보가 새 나갔다.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흘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미루면요. 저는 그거 완전 실기하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또 이제 또 명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좀 처리가 돼야지 우리 국민들이 좀 명절 편하게 좀 다리 뻗고 자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을 공분에 쌓이게 했던 게 윤석열이 칼이라도 들고 막아라. 진짜 미친놈입니다. 그럼 욕 좀 시원하게. 아 진짜 미치광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정말로. 더 세게 하고 싶지만. 아니, 출마를 해야 되니까. 출마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상황들 보고 있으면은 자 지금 현재로서는 저 두 사람만 따면 돼요.
김건희 중심으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체포를 맡고 있는 게 저 세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 알고 보면 네. 김건희가 김성훈하고 제가 무슨 본부장이죠. 이광우죠. 이광우. 네, 이광우. 정말 잣같이 생겼네. 진짜. 이 새끼 이벤트 안 했겠네. 인상은 인상 좀 과학이죠. 잘생긴 놈이 좀 이벤트 했겠네. 진짜 열받네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우측했을지도 몰라요. 우측에서 이광우가 오히려 이보세요. 다양한 취향이 있죠. 우린 여기에 가십에 빠지면 안 돼. 2부에서 잠깐만 웃고 맙시다. 엄청 재밌는 거 준비 잘 많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저께 보면은 그 제보자 색출한다고 네. 그랬었잖아요. 실제로는 그게요. 약간 보여줘봐요. 땡땡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 만나서 내부 정보 전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호처에서 국가수사본부에다가 보낸 거예요. 협의회라고 보낸 거야. 그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저 내통해 가지고 네. 정보를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프레임을 바꾼다고 할까요? 네. 협의하러 보낸 거야. 맞아요. 쟤네들도.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이 칼이라도 들라고 했다는 게 사실 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근거로 색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발언을 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거죠. 오늘 열받는 게 윤곽근이가 경호관이 경찰 체포 가능하다 이런 개소리를 또 신박하게. 진짜 웃겨. 경찰 체포하면은 경찰 어디다 보낼 건데요? 경찰로 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경호본부장이 경호처의 직원들 거의 대부분을 불러 모았대요. 네. 그 자리에서 사실 아무 자격이 없는 그리고 정말 선동하고 있는 윤곽근 변호사를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경호처 직원이 어떻게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체포조 경찰관들을 체포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 체포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뭔데 국가 공무원을 다 불러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립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체포 영장 발부 등을 이런 거야. 관저 등을 승인 없이 강제 출입하면 위법이고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 계속 쉽게 표현하면 뻥카 날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쏴버린다 이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자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 전 경호처장은 3차 조사까지. 네. 3차 조사에서는 11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완전 박종준은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 완벽하게 투항한 것 같고 실제로 박정준은 바지였고 김성훈이가 완전 실세로 맞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어서 뭐 완고하게 이야기했겠지만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했는데 김성훈이 체포영장을 지금 같이 들고 들어가니까 김성훈은 아마 경호처의 그 공무원들이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처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경호처장이 잡혀가든 말든 그분들은 전혀 상관 안 해도 돼요. 네. 얼마나 믿겠어요. 나가서도 안 되고. 얼마나 믿겠어요. 경호처 직원을 곤란하게 하고 공무원직을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연금까지. 근데 이 사람은 오직 내란수계를 지키겠다라는 그 아부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지금 경호처 직원들 곤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잡아간다라고 하면 어서 잡아가라고 비켜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근데 어제도 심리전은 어마어마했어요. 협조하면 선처하겠다. 근데 실제로 막으면요. 막는 자체가 전부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장기화되니까. 네. 경호처 직원들이 막는 신용만 하고 누워버리겠다. 밟고 가라 그냥. 안 막겠다는 거예요. 네. 그 스크럼 이렇게 짠다 그러는데 오면 스크럼 이렇게 쓱 풀어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장소적으로도 함께 연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경호처 직원들이 함께 스크럼을 짰는데 본인은 소극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김성훈이나 이상한 간부급에서 돌발 행동으로 누구 체포하는 경찰관을 때려버리거나 네.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공동 공범으로 같이 책임질 수가 있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같이 공범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왜 그 일부러 카메라가 비치는 곳에 네. 총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우리 총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야 K1 소총 오랜만에 보니까 야. 옛날에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K1 소총이 그 전에서 M16이었어. 네, M16으로 저도 훈련받았는데. 아 M16. 네. 아니 나는 특수부대를 나왔잖아. 그러니까 한국형 네. K1 소총 이렇게 그 저 개머리판 집어 넣는 거. 이렇게 접히는 거. 그러니까 K2는 이렇게 접는 거고 예. K1은 집어 넣는 거예요. 요거를 일부러 보여주는 거 보고 있으니까 네. 지금 그때보다 훨씬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만요.
그때 특수부대만 하고 있던 거예요. 특수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 M16 총 들고 어떻게 낙하산 뛰어내립니까 이 사람아. 그렇죠. 일반 군대 나와가지고 M16만 맞아봐갖고 할 말이 없네요. 경찰 머리 M16이 더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저격수총은 M16으로 지금도 쓰잖아. 네. 자, 얘기가 좀 이상하게 샜는데 정말 사고 안 나길 바라겠지만 사고가 나면은 이거 전적으로 윤석열 책임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뭐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죠? 여기서 경호처 잘못이고 그거를 제대로 지시를 안 한 최상목 잘못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내란 범죄자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윤석열이 칼이라도 쓰라고 막 그랬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경호처에 확인해 보니까 공식 지급되는 무기에는 칼은 없대요. 그 다음에 경호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19조에 무기 사용과 관련된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무기를 적극적으로 마음대로 선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쓸 수가 없어요. 네. 써서도 안 되지만 당연히. 네. 아무튼 골 때리는 경호처다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논란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뭐 그 직원 중에 한 명 3급 직원 그 사람이 협의하러 갔고 협의하러 갔던 사람을 스파이로 몰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뭐 그 30일류관회가 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동요가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고 전과자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 사고 같은 거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걸 빌미로 윤석열이 또 무슨 획책을 꾸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총기 사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지금 경호처장이나 차장 이런 애들은 정무직이잖아요. 임명한 사람이고 나머지 경호관들은 시험 봐서 들어온 맞아요. 사람들이야. 국가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 생활했던 사람이 지금 MG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20년, 30년 한 사람들. 네. 박근혜도 지키고 문 대통령도 지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지금 공무원 생활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그 전에 이 경호처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5년 동안 성실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2년 반 동안 윤석열이 맨날 술 처먹고 지금도 술 처먹는다는 소문이 지금 들리거든요. 당연히 먹고.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을 한 거를 봤고 근데 이놈이 내란까지 저지르는데 이거를 지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열불이 아마 속에서 열불이 날 겁니다. 이분들이 경호처 직원이 되면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뭐 애국심, 뭐 자긍심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받는데 지금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범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보호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빨리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야, 참, 근데 진짜 쫄은 맛이 있기는 하다. 아니, 우리는요, 윤석열이 빨리 안 잡히니까 스트레스 받지만 네. 안에 갇혀 있는 애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맞아요. 받을 거예요. 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두려움, 공포심.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딱 체포영장 발부 뭐 이제 막 버스 세워놓고 있으면 그것부터 치우고 들어오겠죠. 하나씩 걷어내겠죠. 네. 그 상황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렇죠. 컵라면 먹으면서. 아, 이거 진짜 그거잖아요. 왜 우리 그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그 네. 산적들 모아가지고 광군들 막 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둘러싸가지고 사실은 고사시키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나온 윤석열 측의 메시지를 보니까 뭐 거의 뭐 한두 시간 단위로 막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막 6, 7개 쏟아내고 오늘 아침 새벽에 막 7, 8시에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페이스북에 뭐 대국민 호소문 쓰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 상황이 체포하려고 지금 막 그 직전에 있으니까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윤석열 측에서 그 똥강아지가 무서우면 꼬리를 말고 막 뒷걸음질 치면서 막 짖잖아요.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 많은 겁먹어가지고. 개가 겁먹은 네. 개가 보통 많이 짖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야, 어쨌건 내일 만약에 아침 일찍 공수처가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공수처장부터 체포를 하고. 아 진짜 속 터집니다. 공수처를 체포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주범은요 최상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상목이가 저기서 그냥 어차피 최상목이 지시가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최상목이가 공식적으로 경호처한테 체포 협조를 한마디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뭐 최상목이 저런 명령을 안 내렸다 치더라도 여기 지금 얘가 말하는 거 아주 완벽한 기회주의거든요. 네.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보다 한 발짝 더 나갔어야지. 그렇지. 경호처 협조해라까지 경호처 갔어야죠. 협조해라면 끝나가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에요. 그 기관 대 기관 물리적 충돌은 마치 두 기관이 공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폭력은 적법한 폭력이에요. 유일하게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경찰관, 수사관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군대가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 물리력을 가지고 충돌이라고 하면서 정당성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양비론처럼 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이 대표 이야기처럼요. 범인이 저항할까 봐 잡지 말자는 논리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은 저항하고 사병 써가지고 막으면은 체포 안 되겠네요. 윤석열이 검찰이었을 때 검찰총장 등이었을 때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떤 집에 들어가고 인질극 벌이고 있다고 쳐봐봐. 그런 상황이라면 서로 협상도 하고 망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에 강력범이 하나 숨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윤석열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네. 튀어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너무 화나는 거예요. 저희 국민들한테는 뭐 쌍용차 노사 문제가 있었을 때 막 레펠에서 기동대 투입해가지고 막 맞아요. 진압하고 노동자들 또 민주노총에 뭐 노동자들이 막루에 가 있을 때 그때 또 막 강경 진압하면서 사고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다 눈앞에 있는데 이 내란숙의 멧돼지는 용산에 저렇게 서식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아마 또 술 처먹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이 내란숙의 멧돼지를 진압할 때에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충돌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법 집행을 이렇게 완화하고 있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관저 앞에서 1인 시위할 때도 네. 경찰들이 막아서가지고 물리적으로 행사를 했거든요. 막 밀치고 막 피켓 뺏고 했는 일들이 있었는데 왜 내란 수개범한테는 저렇게 무슨 얌전한 공주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야, 더 돼야죠. 진짜 윤석열만 체포하면 그 발 뻗고는 잘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에요 지금. 지금 한 달 넘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40일이 넘었죠. 42일째. 42일째라고. 예. 아니 어떤 범죄자가 예를 들어 살인범이 있어요. 살인범이 있어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 숨었다고 안 잡냐고요. 살인보다 더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그러니까요. 최대한 어떤 그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는 건 맞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떤 범인이고 저 잡아가 주세요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강력해라는 것도 있고 온갖 부서가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태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런 위험 요소가 다 있는 직업들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공수처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얘들이 총 들고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됐던 그 공수처가 우리 오동훈 공수처장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국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네. 상당히 결기도 생기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윤석열도 똑같은 말 했을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만약에 내일 새벽 아침 일찍 안 들어가면 공권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국가 공권력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 확립인 거잖아요. 그 법치주의를 강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순간 사실은 국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법 집행이라고 하는 걸 엄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엄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 힘 있는 그렇죠. 사람,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한테 더 엄정하게 법이 평등한다는 걸 보여줄 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논리에 의하면 자기는 죄진 게 없다면서요. 그러면 자기 재발로 찾아가서 조사받고 나는 무죄다를 외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이 새끼는 평생을 그런 식으로 억울한 사람 수사 엄청 했던 놈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사에 대해서는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탄핵 심판도 안 받겠다. 경찰 조사도 안 받겠다. 이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그래 재판을 통해서라도 한번 판단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나 안 나갈래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체포해요. 맞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에 그걸 지지하는 정신병자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질서라고 하는 건 소위 억울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는 거예요. 윤석열이 아예 안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출신이. 김남국이도 안 나가면 비슷한 논리를 욕먹을 거야. 욕먹는 게 아니라 전 바로 구속되죠. 바로 체포되죠. 김남국이 집에서 저항하더라고 안 나와. 막 수류탄 막 까고 막 이렇게. 세열 수류탄. 크레모 집에다가 문 앞에 설치해놓고. 아니 진짜 뭐 저도 고발 당한 건이 있어서 경찰 이제 수사받으라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쩌다 일 때문에 이 시간이 못 지켜질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득달같이 전화 오고 계속 전화 옵니다. 계속 경찰에서 빨리 나오라고. 아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요. 참고인으로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변호사고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 변호사님들 다 저뿐만 아니라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가능하면 협조해 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내란수계라고 하는 정말 역사의 전대미문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놈이 이렇게까지 법을 무시하고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열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자도 그만두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무슨 본부장 이광호 뭐 이런 애들 나오고 또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발 경호처 직원들이 다 누워버리길 바랍니다. 그냥 밟고 가라. 나는 저항 못하겠다. 자 그리고 오늘 최상목이가 거기온 무상교육 국비연장 하는 걸 거부권 행사해버렸습니다. 저번에요, 예산 심사하고 그럴 때 윤석열 정권이 고기온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요거 다시 복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요, 현수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기온 무상교육 예산 전액 뭐 복구라고 지들이 써놨어. 근데 실제로 지금 최상목이가 고기온 무상교육 국비연장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열받게 해서 국민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최상목도 지금 내란 동조 범입니다. 너도 이제 체포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김병철님.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 친일파, 리라이트 싹쓸이 합시다. 박멸 공감. 분노의 동침님. 윤석열 잡는 순간 진짜 새날이 올 듯합니다. 멧돼지야 칼은 멧돼지 잡을 때 쓰는 도구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